자, 배군고 1학년 1학기 1차 지필 대비 학교 프린트죠. 요거 17문항인데 이거 한번 해설을 전문항 다 해볼게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갑시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니까 넓이가 36짜리인 삼각형 ABC가 있대요. 근데 세 변의 길이가 ABC일 때 양수겠지? ABC 중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해놓고 얘들아 가조건을 봐봐요. 가에 써있는 게 지금 A 더하기 2B 이거의 세제곱이야. 막 식이 이쁘진 않네요. 그리고 A-2B의 전체 세제곱. 그래서 이거를 해주면 뭐가 나오는데 4B로 묶어가지고 괄호 열고 B제곱 더하기 3C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나봐.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갈게요. 나조건에 나온 거는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나온 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0이다. 자,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한 건데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가랑 나중에 누가 더 직관적으로 먼저 건드리기가 편한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가조건을 보시면은 물론 이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변을 보니까 여기 일단 누가 없냐면 A가 없죠. 좌변에는요 A가 무조건 나올 거고 우변에는 지금 A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관계를 찾기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알겠지? 근데 밑에 거 보니까 밑에 거는 어때요? 이거 보면은 두 개를 곱했을 때 0 된다는 거는 얘가 0이거나 요게 0이라는 건데 첫 번째 게 0이 된다는 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다. 근데 그게 지금은 A, B, C가 무슨 전제가 깔려있냐면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나오는 거는 A랑 B랑 그냥 똑같습니다. 부호가 다를 순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B랑 C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는 관계로 연결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면 저 앞에 게 발생을 하든 뒤에 게 발생을 하든 아니면 둘 다 발생하든 그러면 문제 상황에서 나조건은 만족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거냐면 지금 가보다는 비교적 나가 더 편해서 나를 알아보니 두 가지가 나왔고 내가 말하죠 맨날 두 가지가 나오면 둘 다 해보라고. 그래서 첫 번째 A랑 B가 같다라는 이 조건을요 이제 가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B 대신에 A를 한번 써볼까요? 얘가 몇 A가 되냐면 3A가 돼버려요. 일단 성의껏 이쁘게 쓸게요.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를 세제곱한 게 되겠지. 이게 지금 좌변이고요. 는 우변엔 A가 없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B 대신에 A로 다 바꿔버릴까요? 요거에 A제곱에 더하기 3C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거 봐봐. A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 근데 여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플러스로 바뀌어요. 플러스 A 세제곱. 얘는요 27A 세제곱. 두 개 더하면은 28A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다시 쓸게요. A제곱에 더하기 3C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정리 좀 합시다.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 좀 하시고요. 날라가고 4랑 약분하면 7 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고요. 그럼 잘 봐봐. 또 쓰기 싫어서 그냥 봐봐. 7A제곱이고 우변에는 A제곱 더하기 3C제곱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A제곱을 넘기잖아? 그럼 여기서 C제곱은 원래는 3C제곱이었겠죠? 그게 6A제곱이 돼서 2A제곱이라고 약분이 가능해진다. 네? 그럼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C를 제곱하면은 A를 제곱한 거의 2배라는 건데 그 말은 C는 A의 몇 배가 된다는 거냐면 부호는 당연히 양수여야 될 테니까 루트 2A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A랑 B랑 똑같다는 전제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 그럼 지금 A랑 B는 똑같으면서 나머지 한 변은 그 A한테 루트 2배를 한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레 1대1 대 루트 2가 돼서 여기가 뭐가 돼버려? 직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럼 제일 긴 변이 얘잖아요. 얘 찾으란 소리야 지금 문제는. 근데 그럼 A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 문제에서 뭐 줬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 줬죠.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36이라고 줬잖아. 그럼 너희 여기서 넓이 어떻게 찾아? 2분의 1에 A 제곱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가 됐대? 걔가 36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2였군요.
그러면 C를 제곱한 거는 그 A제곱의 2배를 한 거니까 여기서 우린 C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144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C가 얼마냐면 12입니다. 양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 값이 얼마고 루트 72겠죠. 그리고 B도 똑같을 거고 C는 12야. 그럼 그 중에 제일 긴 게 어쨌든 C일 테니까 요게 일단 답의 후보로 올라간 거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B랑 C랑 같다로 가볼게요. 요거. 알겠지? 그럼 B랑 C랑 같다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가에다가 그걸 적용해 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너희 이거는 이제 A랑 B의 관계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너희가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네모라고 하고요. 이걸 세모라고 합시다. 그럼 지금 너희는 네모 세제곱 빼기 세모 세제곱인 거야. 그럼 그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세제곱. 다음 더하기로 바뀌죠. 3배에 네모랑 세모 한번 곱하시고 네모랑 세모 한번 빼시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일단 정리 좀 합시다. 이거 너무 기니까. 그럼 네모가 지금 뭐냐면 이거 네모 세모 빼는 건데 얘네 빼주면은 A끼리 사라지죠. 그럼 누가 남냐면 4B가 남아요. 이거의 세제곱 더하기 3배에 자 곱해달래요. 곱해보자. 합차야. 그럼 뭐가 나와? A제곱에 마이너스 4B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또 빼래요. 우리가 아까 뺐잖아. 4B죠. 4B. 자 그게 지금 좌변. 우변은요 4B에다가 지금 우리는 B랑 C랑 같다라는 전제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C제곱 대신에 B제곱을 넣어서 얘가 4B제곱이 됩니다. 뭐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정리를 해보자. 여기 보니까 4B 있고요. 여기도 4B 있고요. 여기도 4B가 있네. 4B, 4B, 4B 이렇게 날리자. 자 그러고 남는 거를 좀 보니까요. 여기서 4B 제곱인데 여기서는 그냥 4B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4가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는 16B제곱 그리고 여기는 3A제곱 마이너스 12B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게 여기서 4B제곱이다.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네 계산하면 그게 4B제곱이에요? 또 사라집니다. 0이 돼버려. 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3A제곱이 얼마가 됐다는 거냐면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A가 0이 돼버린다. 삼각형의 변인데 0이 된다? 말이 안 되지. 모순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서는 답이 안 나왔으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그냥 아까 12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자 2번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2번 문제 보니까 그림과 같이 6개의 다항식 A, B, C, D, E까지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봐. 그러니까 지금 꼭대기에 E가 있고요. 여기에 CD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A 그리고 가운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 들어가 있고 여기 B인가 봐. 약간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돼 있고요. 자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은 이유탄 두 사각형에 배열된 두 다항식의 합이 이유탄 위쪽의 다항식이 되도록 해달래.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하면 C 된다는 소리고요. 얘네 둘 더하면 D가 된다는 소리고 C랑 D를 더하면 E가 된다는 소리겠지. 뭐 그 뜻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했을 때 6개의 사각형에 배열된 모든 다항식을 더하면은 11x제곱 더하기 6x 빼기 2가 나오나 봐. 다시 뭐라고요? 11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가 나온대요. 거꾸로 썼네요. 여기가 플러스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자 그럼 봐봐. 일단 C는 우리가 그럼 A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로 쓸 수 있겠죠. 뭐 굳이 쓰자면. 그리고 D는요. B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겠지. 마지막 2는요. A랑 B를 더한 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2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놓고 싹 다 더해달래. 그럼 얘는 잘 봐봐. 일단 A랑 B가 각각 3개씩은 나오죠. 3A 더하기 B 그리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에다가 5번인 거지. 그래서 5배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찾는 게 얘거든요. a 풀 b 빨리 넘겨야죠. 그럼 얘 5x제곱 넘어가면 여기 6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상수항 마온데 넘어가면은 풀3으로 바뀔 거고요. 얘는 아무런 영향이 없네. 이렇게 되겠지.
지금 걔가 3배의 a 더하기 b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a 풀 b를 뭐라고 써도 돼요? 2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a 더하기 b를 구한 거고, 뭐 해달라고 한 거는 상수항이 아닌 모든 항들의 개수의 합을 구해라. 2 더하기 2가 되겠죠. 정답은 4, 1번이다. 별거 없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서 3번도 그냥 바로 하자. 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림과 같이 곡선 부분이 반원이래요. 자,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곡선 부분이 반원이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반원짜리가 들어가 있나 봐. 잘 그린 건가? 잘 못 그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어렵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 구간이 쫙 가나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 구간 쭉 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지름이겠지? 지름으로 잘라놓고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반원을 이어 붙여주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바깥 그림이 완성이 된 거고, 안쪽에서도 똑같대요. 안쪽에서도 뭐 이렇게 지금 있나 봐요. 자, 그림이 어려워요. 그죠? 못 그려도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럴싸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가 봐요. 근데 요 간격이 지금 뭐냐면 x 더하기 1이래요. 여기도 똑같이 x 더하기 1이래요. 요 간격도.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2x 더하기 1인가 봐. 뭐 요렇게 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준 게 뭐야? 여기 길이를 줬죠. 여기가 지금 2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인가 봐요. 이렇게 줬대요. 자, 어쨌든 지금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fx 더하기 gx의 파이래.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문제에서 f랑 g에 대해서 마지막에 단 f는 3차식, g는 2차식,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는 유리수라는 걸 줬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유리수라는 그 말 때문에, 자, 우리는 파이가 뭐라는 걸 알아요. 얘 무리수라는 거 알죠? 파이가 무리수면 무조건 얘네 개수가 유리수로 구성이 되라는 것 자체가, 이 원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거는 반드시 g가 담당을 해라 이 소리예요. 왜? 얘 가지고는 무리수를 섞을 수가 없다 보니 f한테 요 원의 넓이를 표현해 줄 수가 없다. 왜냐면 넓이가 들어가면, 원의 넓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파이가 붙거든. 알겠지? 그래서 지금 그게 불가능한 상태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이 직선 구간 있죠? 이 직선 구간에 대한 넓이는 누가 가져가면 되고? f가 가져가는 거고, 이 곡선 구간에 대한, 원으로 구성된 거겠지? 이 곡선 구간은 누가 가져가면 돼요? g가 가져가면 되겠다. 요게 일단 먼저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f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뭐 별거 없죠. 그냥 얘랑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돼요. 2배 x 플러스 1이 높이고요. 가로가 2x제곱 더하기 2가 되겠지? 이게 fx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gx도 한번 구해볼까요? 그거는 반지름이 필요하다 보니, 자, 헷갈리면은 전체 다 구해. 지름이 얼마야 지금? x는 4개, 1은 3개.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지금 4x 더하기 3이네? 그럼 우리가 넓이 구할 때 필요한 건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반짜리가 필요하니까 얘를 절반을 먼저 할게. 그럼 얘 절반하면 2x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인 거야. 요게 이 반지름, 그리고 그거를 제곱해. 그리고 파이는 마지막에 쓸게요. 이게 넓이인데 거기서 누굴 빼야 되냐면 요 작은 원의 넓이를 또 빼셔야 돼요. 물론 반쪽짜리면 반원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이쪽이랑 합치면 그냥 원 한 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갈게요. 요만큼은 이거를 절반한 거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이 왜 그대로 쓰고 있어? 절반을 해야지. x 더하기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요거에다가 뭐 붙여버리면 파이 딱 써주면 이게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빼자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어쨌든 내가 써놓은 저 두 식을 지금 문제에서 fg라고 한 건데 걔네를 빼달라고 한 거죠. 그럼 봐봐. 얘는 그냥 둘게요. 얘는요, 모양 자체가 이거 직접 제곱해도 돼. 괜찮은데 합차잖아. 합차의 모양이 보이면 좀 써먹자, 그거를. 합차 모양을. 그럼 봐봐. 여기서 얘네 둘 한 번만 뺄까요? 그럼 x 빼주니까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해볼까요? 3x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일단 우리가 gx식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F고 얘가 G라는 걸 파악을 했네. 근데 두 개 뭐 하라 그랬어? 빼라 그랬네. 그러면은 누구로 묶어요? X 플러스 1로 묶어요. X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괄호 열고, 자, 이거 분배해주면 4x 제곱 플러스 4겠죠. 거기서 얘도 빼주는 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거 정리 좀 해보면 여기서 4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그리고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를 전개만 해주면 답이다. 뭐 전개하는 거는 직접 해야지 어떻게 해. 자, 4차, 3차죠. 3차를 보니까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차는요 4랑 마3이죠. 그럼 더하기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는요 얘랑 요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상수항은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것도 뭐가 중요했던 거냐면, 일단 F랑 G를 너희가 정확하게 선정해 주려면 문제 조건,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거. 그 말 때문에 파이가 붙은 역할은 무조건 원이랑 관련이 있다 라서 G를 우리가 원 관련으로 구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직선 구간들은 파이랑 관련이 없겠죠? 그럼 걔네는 따로 모아서 F가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같아요. 알겠죠? 정리 잘 해놓으시고 다음 페이지 한 바닥 지우고 마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어서 4번으로 갈게요. 4번. 자, 바로 봅시다. 자, 4번 보니까 다항식 fx가 있는데, 자, 그 fx를 누구로 나눴대요, 지금? x제곱 마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그럼 그때 뭐 나름의 몫이 있겠죠. 누군지는 몰라도. 문제에서 안 줬으니까 우리가 잡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1이네. 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머지 정리식을 쓸 때 만약에 fx에 대한 뭐 차수나 뭐 정보들이 좀 더 있다면 이 자리를 비워두고 구하려고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f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라고는 그냥 뭐 나누면 나머지가 이렇다. 그러니까 차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잡아 쓰기가 조금 그래. 그래서 지금 그냥 qx로 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둔 거고 나머지를 줬어. 자, 근데 지금 또 뭘 줬냐면 다음 상황이 뭐냐면 그 fx를 뭐 했대요, 지금? 얘를 또 제곱을 했대. 그 fx를 제곱을 했대요. 그럼 잘 봐봐. 얘를 제곱을 하겠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 저 직접 제곱할 거니? 너무 크잖아요. 그죠? 직접 제곱하지 마시고요. 뭐 할 거냐면 이거를 통째로 네모 처리해버려. 이걸 통째로 세모 처리해버리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결국 하는 거는 뭘 제곱하는 거냐면 이제 간단하게 쓰자고. 네모 세모를 제곱한 거를 지금 쓰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너네 제곱할 줄 알잖아. 네모 제곱 더하기 2배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네모 안에 누가 있어요? x제곱 마 x 더하기 1이 있죠. 이 녀석이 지금 문제에서 나누라는 식 아닌가요? 나누는 식. 그죠? 그럼 생각해보자. 너희가 얘를 우리가 방금 전개한 거를 네모로 한번 묶어볼래? 그럼 네모로 묶으면 네모 안에 들어갈 거고 더하기 얘는 이세모가 붙고 요건 네모로 일단 못 묶어요. 모양 자체가 따로 두는 거야. 근데 요 자리에 누가 이미 들어가 있냐면 x제곱에 마 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고 물론 뒤에 qx도 있어. 근데 우리가 다항식에서 나눈다는 거는 이렇게 말을 했죠. 묶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묶는 과정이다. 그럼 얘로 이미 뭐 돼버렸냐면 쉽게 말하면 묶인 거예요. 아니 qx는 그냥 다시 넣으면 되잖아. 안에다가 묶인 거지. 그 말은 뭐가 됐다는 거냐면 나눗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세모제곱. 그럼 얘가 나머지로서 그냥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작용 요건을 보셔야 되는데 봐봐. 지금 우리 세모가 2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걸 알죠? 미안해. 세모는 2x 빼기 1이고 그걸 제곱한 거니까 얘가 2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걸 알죠? 자, 그럼 우리 지금 몇 차로 나눴어요? 2차로 나누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나눗셈이 끝난 게 아니니까. 2차로 나누는 중인데 나머지를 2차라고 써버리면 부적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 자, 지금 문제 다시 읽어볼래?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몫을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래? 나머지를 구하랬지. 즉, 요 부분, 목자리겠죠? 요 부분 우리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럼 뭐만 해?
얘만 2x 빼기 1을 제곱한 것만 x제곱 마일로 그냥 x제곱 마 x 플러스 1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전개 직접 해볼까요?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 녀석을요 누구로? x제곱 마 x 더하기 1로 직접 나누자고. 그럼 목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묶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묶는다는 건 최고차만 일단 맞춰봐. 그냥 곱하기 4 붙여버리면 돼요. 상수. 원래는 이거 직접 나눴으면 하면 된다고. 이거 나누기 해가지고. 그럼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봐봐. 여기서 4x제곱에 마이너스 4x잖아. 그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4가 생겼어? 원래는 플러스 1인데. 그럼 뒤에다 뭐만 해주면 돼? 마 3만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양변이 같은 식이 되면서 실제로 이 2x 빼기 1을 제곱한 걸 x제곱 마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냥 뭐가 돼버린다? 마이너스 3이다. 요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치환해서 필요한 행동만 하자는 거야. 그러면 되게 문제가 가볍죠. 알겠지? 나중에 너네가 이렇게 한다? 나 이거 알아. 제곱이래. 그럼 얘네 그냥 어차피 다 묶여 들어갈 테니까 머릿속에서 하는 거지, 이걸 자연스럽게. 요 부분만 내가 제곱해서 나눠봐야겠다. 그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권장하는 거는 처음부터 줄이려고 하지 마요. 처음부터 줄이지 마시고요. 계속 일단 정석대로 해. 정석대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뇌가 알아서 줄여요. 왜? 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많이 풀어봐야 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잡으라고. 학교 프린트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 번 푸는 거는 학교 프린트를 여러 번 풀어봐야죠. 적어도 7, 8번은 풀어봐야 돼. 똑같은 문제더라도. 답이 기억나더라도 계속 그냥 해보는 거야. 왜냐면 시험 때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돼? 보자마자 그냥 술술술 가야 돼요. 만약에 학교 프린트에서 변형된 문제라면. 그 정도가 되려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나 어느 정도 됐어.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몇 개 안 되잖아. 이 정도면 적은 거거든요. 선배들에 비해서 17문제면 할만해. 알겠죠? 할 수 있다. 여러 번 풀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쓸 게 많진 않습니다. 해석 문제여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갑시다. 자,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랑 g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fx를 gx로 나눴대요. 그때 몫이 qx인가 봐.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rx래요. 요게 rx인가 봐요. 이렇게 잡았대요.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 단 f의 차수는 g의 차수보다 낮지 않다. 그러니까 똑같거나 더 높다는 소리겠지, f가. 기억 봅시다. rx의 차수가 2면 자, 봐봐. 얘의 차수가 얼마? 2차래. 그러면 적어도 g 나누는 식은요. 적어도 몇 차? 3차부터 가능하겠지.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f의 차수는 3차 이상이다. 잘 봐. 얘가 3차 혹은 그 이상이 돼도 돼요. 3차 이상일 텐데 qx가 충분히 어떤 상황도 가능하냐면 상수인 것도 가능하지 않니? 목자리엔 얘들아 상수항부터 올 수 있잖아요. 얘도 상수항이 목자리에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알겠지? 그것처럼 여기도 상수항부터 가능해? 그러면은 3차에 상수 곱했으니까 3차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F도 3차 이상이 보장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됐고, 니은으로 갈게요. xfx는 gx로 나눴을 때 몫이 xqx다. 자, 그럼 xfx를 만들어야죠.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하세요. 그럼 xgx 곱하기 qx 그리고 얘한테도 x가 곱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누구로 나눴다고요 지금? gx로 똑같이 나눴대. 그럼 얘를 나누는 식으로 한다는 거는 얘의 차수보다 나머지가 더 낮아야 돼요. 근데 위의 식에서 보면은 이제 이건 기억에 적용되던 조건이니까 지워버리고 얘가 만약 n차잖아? 그럼 얘는 몇 차부터 가능하냐면 n-1차부터 가능하죠. 근데 지금 rx한테 얘가 n-1차인데 걔한테 x를 하나 곱해놨네? 차수가 다시 도로 n차가 돼버리네? 그럼 얘는 n차겠지. 근데 얘도 뭐야? 요까지 다 해보면 n차가 돼요. 그럼 나머지를 xrx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물론 얘가 나머지일 수도 있어. 왜? rx가 처음부터
얘보다 차수가 2개 더 낮았을 수도 있죠. 그때는 얘가 나머지가 돼도 돼요. 근데 그건 그런 케이스고 아닌 경우도 지금 우리가 말했잖아. 아닌 게 있으면 그냥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디귿으로 갈게요. F랑 RX를 더했대요. 자, FX랑 RX를 더했다는데 얘들아 잘 봐. 너네 지금 FX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얘 아니야 그냥? 처음에 쓴 하얀색식? 그럼 거기다 얘 넣어볼래? 그럼 GX 귀찮아도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나중에야 너네가 익숙해지면은 과정을 줄이겠지만 잘 안 될 때는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지금 F랑 RX를 더하면 이렇게 식이 구성이 되겠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그때 또 이 녀석을 GX로 나눠달래. 그러니까 얘를 나누는 식으로 봐달래. 그러면 이게 나머지로 적절하냐고 또 묻는 거야. 지금 얘가 2RX인데 얘들아 지금 이렇게 식을 변형했다 쳐도 2배를 한다고 해서 RX의 차수가 바뀌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n차면 얘가 n-1차부터 가능했던 건데 RX가 하나 더 생겼다고 차수가 바뀌냐고 물어본 거야. 안 바뀌죠. 그 말은 얘보다 어쨌든 얘는 차수가 더 뭐 할 거는 분명해요. 낮을 거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라고 말해도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 참입니다. 알겠지? 별거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 되겠다. 기역과 디귿이 참이고요. 6번으로 바로 갑시다. 6번. 자, 이런 문제 많이 봤죠? 6번 같은 거. 6번으로 갑시다. 자, 문제 같이 또 읽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자, x에 8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안 틀렸겠지? 기대를 합니다. 틀리시면 안 되고. 더하기 뭐 차수 하나씩 줄여주는 거니까 다 알잖아요. 쭉 가서 어디까지 써달래? A1에 요거에 1제곱 그다음 그냥 A0 혼자 이렇게 있는 건가 봐. 자, 이때 자 뭐야 짝수번째 애들만 싹 더해달래요. 짝수번째 애들만. 그리고 마지막에 단 얘네들은 상수다 라는 걸 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1 넣고 그냥 마일 넣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요 개수를 1과 마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얘를 1로 만들려면 우리는 x한테 0 넣을 거예요. 0 넣을 거고요. 얘를 마일로 만들려면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겠지. 그래서 얘네 둘 각각 해보자는 거야. 자, 0을 넣어볼래? 마이너스 1이야. 그게 0이 들어가면 얘도 1, 얘도 1, 얘도 1 모든 게 다 1. 그럼 그냥 순서대로 더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럼 얘는 마 2를 8제곱한 거니까 뭐 알죠? 2, 5, 6. 근데 거기서 1 빼래 2, 5,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넣었어? 2 넣었으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마1 되죠. 그러면 짝수 제곱은 다 플러스 1,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8 그 다음에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쓰고 다시 짝수 번째는 플러스로 써주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대로 가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마지막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무슨 연산해야 문제에서 구하는 게 바로 나와요? 더하기를 해주면 되죠. 네? 더해보니까 2, 5, 4가 나오고요. 2배의 우리가 원하는 짝수 번째 아이들의 합만 딱 뽑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로 약분까지 해주시면은 여기다 쓸게요. 얘가 127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던 정답이 나오겠네. 별거 없죠. 이런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된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7번으로 바로 갈게요. 7번. 자, 7번 보니까 다항식 fx를 이번에는 자, 다항식 fx를 자, x 더하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눴대요. 그죠? 나눴을 때 몫을 안 줬으니까 그냥 우리가 대충 잡아놓을게. 자, 근데 나머지를 특이하게 11로 줬네? 3차인데 나머지가 11.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막 좋은 거죠. 뭐 나쁠 건 없죠. 자, 근데 그 다음 또 준 게 뭐냐면 그 fx를 이번에는 x 빼기 1로 나눴대요. 오, 그때는 나머지가 3인가 봐. 몫을 또 잡으시고 나머지 3 쓰시면 되고 이렇게. 야, 이때 다항식 fx를 이번엔 누구로 나누래요? x 더하기 1의 세제곱이랑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위에 써있는 이 재료들로 지금 나눴나 봐요. 곱한 걸로. 그럼 그때 이제 몫을 또 잡으셔야 되고 자,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하겠대. 얘 좀 찾아줘 라고 한 거야. 그래 놓고 그 r한테 x제곱을 넣은 그 r한테 루트 마이너스 루트 2죠.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달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결국.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바로 할 법도 하지. 잘 봐. 얘를 우리가 AX의 세제곱으로 잡아야죠. 왜? 지금 나누는 식이 4차니까. 그래서 이걸 잡으시고 BX의 제곱. 뭐 다르게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가자고. 자, 그럼 봐봐. 이 식을요, 이제는 너희가 뭐 해주면 된다? 항상 첫 번째 식 있죠? 첫 번째 식의 모양으로 세 번째구나. 세 번째 식을 바꾸자는 거야. 그럼 얘가 요만큼은 이제 목자리로 다시 낑겨 들어갈 거고요. 얘가 나머지로 오면 적절하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우리 3차로 나눴거든요. 근데 얘도 3차네? 그럼 나머지로 3차가 오는 건 부적절하네? 그럼 여기다가 뭘 써줘요? 더하기 A를 쓰자 했었죠. 그래야 요 최고차가 묶여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이 작업을 하면서 쓸데없는 애들도 같이 지금 양산이 돼버렸어. 자, 봐봐. 너네 이거 전개하면 x세제곱 3x의 제곱 3x 더하기 1이라는 걸 누구나 알거든. 그럼 봐봐. a배가 된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전개가 될 테니까 양산이 새롭게 나온 거 된 거죠.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원래 얘였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바꿔놔야 돼.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a 세제곱은 그냥 원래 있던 거 갖다 썼다고 보시고요. 원래는 b였는데 지금 3a 제곱이 생긴 거야. 3ax 제곱. 그럼 당연히 여기다 뭘 해주셔야 돼? b 한 다음에 그 3에 있는 도로 빼주는 거지. 이렇게 x 제곱. 마찬가지로 3ax도 생겼잖아요. 그럼 c 원래 c였으니까 c 빼기 3a 이렇게 써주는 거야. x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상수항. 원래는 d였는데 지금 a가 생성됐네? 그럼 더하기 뭐 하면 돼요? d 빼기 a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결론이 뭐냐? 나누는 식을 예로 했을 때 몫은 이렇게 나오는데 걔 관심 없고요. 얘가 나머지라는 거야. 근데 이 식 자체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첫 번째 식이라고요. 아, 얘로 나눴대잖아요. 그럼 몫은 얘랑 둘이 똑같은 거고요. 이 나머지끼리도 같아야죠. 같은 식으로 나눴으면 몫과 나머지가 똑같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거 통째로 얘네가 11 됐다는 이 소리야. 이런 풀이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자, 그럼 얘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돼. 왜? 11에는 2차식이 없어요. 얘도 얼마 돼야 돼요? 0. 왜? 11에는 1차식이 없어요. 얘 뭐가 돼야 돼? 얘는 11이 되면 되겠지. 상수항이 11이다. 여기서 관계가 나와. B 대신에 누구 써도 돼요? 3A. 그럼 C 대신에 누구 써도 돼요? 3A. D 대신에 누구 써도 돼요? A 넘어가면은 A 더하기 11.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자들을 A로 표현이 가능해진다. 자, 그럼 이제는 뭐 하냐?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냐면 이거 안 썼죠? 우리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쓰는 게 뭐냐면 그냥 대입이지. F에다가 1을 넣으면 얼마 나온다? 3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그거를 요 식에다 넣어보자. 너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얘 때문에 통째로 사라지고요. 여기에 1 넣어주면 돼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남아. 일단 써볼까요?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요. 우리 지금 다 알잖아. 그치? 그럼 잘 봐. A 하나에다가 B, C 때문에 3A, 3A 두 번 나와. 그리고 D 때문에 A가 또 나와. 그럼 총 몇 A가 돼요? 8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1까지 붙을 건데 걔네가 3이래. 이렇게. 아, 그럼 A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뭐 해달라냐면 RX를 일단 써야 되는 거잖아. RX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RX를 써보니까 얘 쓰는 거잖아.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이지.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X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 뭐 더하기 10. 이렇게 RX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요 RX한테 지금 우리 얼마 넣어야 되냐면 R한테 얼마 넣으래? 자, 쓸데가 없어. 잘 봐. R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1을 제곱한 걸 넣자는 거죠. 이거 잘 봐. 살짝만 지울게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R의 X 제곱을 X 플러스 루트 2로 좀 나눠달라 한 거니까 뭐 몫을 이렇게 잡고요. 뭐 나머지를 소문자 R로 잡으면 얘 찾고 싶어. 그럼 X한테 누구 넣어야 돼? 우리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 넣으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R2가 나오지. 그게 R인 거야. 그래서 R에다가 2 대입하면 답이다. 그래서 여기다 2 넣자. R에다가 2 넣자.
네? 마이너스 8이죠? 쓸게요. 이 들어가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또 이 들어가 마이너스 6 더하기 10 얘네 하면 4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16 뭐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또 한 바닥 지우고 이어서 8번을 풀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8번으로 갈게요. 8번 바로 갑시다. 자, 8번에 보면은 2x에 세제곱 나와 있고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인가 봐. 자, 이거를 지금 세제곱을 했대요. 근데 그 값을요, 그 식을요, x제곱 마x 더하기 1로 나눴대요, 지금. 그때 나머지가 rx일 때, 결국 원하는 거는 r한테 얼마 넣으라는 거니? 2 넣으라는 소리야. 그죠? 결국은 우린 rx 찾아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 또 요거를 qx라고 쓸게요, 일단. 쓸 방법이 없으니까. 더하기 rx. 너희가 이거를 나눗셈을 하겠다는 거는 방법이 지금 되게 많잖아요? 첫 번째는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이 있으면 대입하면 돼요. 근데 없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넘어가. 그럼 어떻게 하지? 싶어서 이제 직접 나눗셈도 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제곱이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세제곱하니? 그지? 그래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까 5번 문제 맞나요? 5번 문제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건데 5번이 아니구나. 4번이죠, 4번. 일단은 얘들아, 요 식 있지? 이 식을 먼저 얘로 나누는 거야. 자, 뭐 나누기를 하는 방법은 직접 나눗셈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항등식 풀이로 그냥 가볼까요? 그럼 얘가 최고차 맞추려면 여기 2x 들어가야 될 거고요. 2차는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여기 2차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2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몫이 잡혀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1차가 지금 6이니까 여기서 1차 나올 수 있는 게 3이랑 2라서 여기 x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부족한 걸 계속 채우면 돼요. 마3이지. 얘로 돌아가려면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뭐 할 거냐면 얘를 또 네모 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세모 처리해주는 거야. 그럼 지금 이 좌변을 우리가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전체 몇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얘 봐봐라. 얘가 네모 세제곱, 3배에 네모 제곱에 세모 하나, 또 3배에 네모 하나에 세모 2개 더하기 세모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을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가면 돼요. 근데 안 익숙해 지금 본인이. 그러면 뭐야? 설명 듣고 익숙하게 공부를 하세요. 익숙하게 공부를 한다는 건 그냥 여러 번 풀어보란 소리야. 알겠지? 그럼 봐봐. 여기도 지금 네모가 들어가 있거든. 여기까지. 내가 지금 네모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결국 얘로 나누고 싶어. 근데 그 네모 자체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요. 결국 우리는 나누기를 한다는 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다는 거는 묶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누구로 묶일 거야? x제곱 마x 플러스 1로 무조건 묶여요. 그러니까 걔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실제로 봐야 되는 건 누구만 봐도 돼요? 얘만 봐도 된다고요. 근데 걔가 이걸 세제곱한 거지. 쓸만하잖아. 써보자. x 세제곱에 요거 세제곱하면 얘들아 3배에 2가 하나에다가 요거 x 들어가니까 6배의 x제곱, 그리고 3배에다가 이거 2개니까 12의 x, 그리고 상수항 세제곱하면 8 나와요. 그거를 얘로만 나누자고요. 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앞에 것들은 이미 다 묶여 있다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앞에 것들은. 그럼 우리가 나머지를 구한다는 입장에서는 얘만 봐도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또 마찬가지야. 그냥 이거 너네가 식 잡아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직선 나눗셈 해도 되고요. 그냥 뭐 해보자. 최고차 계수 맞추려면 여기 x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그리고 계속 왜 2차를 얘기하냐면 나누는 식이 지금 2차지. 그럼 1차랑 상수는 얘도 관여를 해요. 나머지도. 그러니까 나머지가 범접할 수 없는 차수는 2차부터인 거야. 그래서 요 자리를, 목자리를 만들 땐 얘들아 최고차부터 만들어주면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지금 최고차는 맞췄고요. 2차가 6이지. 그럼 여기도 2차를 6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마1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7이 돼야 6으로 완성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뭐야? 이 1차 비교할까? 여기 12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1에다가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6 생겼네? 그럼 뒤에다가 얼마 더해야 돼? 18x 더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상수. 원래는 8이야.
근데 지금 얼마 생겼어? 7 생겼네? 그럼 더하기 얼마 맞아? 1을 마저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이 진짜 나머지구나 이걸 구한 거죠. 하라는 게 뭡니까? 거기다가 아까 2 넣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R한테 2를 넣으세요. 그래서 2 넣으면 36 더하기 1 37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 이렇게 풀 수 있겠네. 괜찮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9번으로 바로 갈 건데, 자 9번 봐봐. 자, 다항식 fx가 지금 뭐래요? fx가 x의 6차 더하기 x의 4차 2차 그 다음 누구야? 아이고 마이너스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대. 자, 요 2차 아니지 6차식이랑 gx가 누구야? 자, gx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f랑 g를 더했대요. 걔가 x제곱 마일로 나누어 떨어진대. 일단 쓰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쓰자 이거.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뭐 이렇게 떨어진대. 이런 상태인데 지금 fx랑 gx 더한 거죠. 결국 얘네거든요. 걔네는 x에 a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아,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럼 잘 봐봐. 이 목자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맨날 하는 게 뭐 하는 거야? 1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1을 넣어보는 거야. 근데 1을 넣어보면 f1이랑 g1 더한 거는 얘 때문에 0 돼요. 근데 우리 f에는 1 대입하면 얼마인지 알거든. 그럼 여기서 g1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니?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이제 얼마도 넣어봐야 돼? 마이너스 1도 넣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일 넣어도 0인 거야. 그럼 봐봐. f에 마이너스를 넣어봐. 그럼 마일을 넣으면 얘들아 짝수차로만 돼 있기 때문에 1 넣은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어쨌든 0이야? 그럼 여기서도 결국 g에다가 마일 넣은 게 얼마라는 거야? 똑같이 0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그냥 똑같아. g에 1도 0, g에 마일도 0. 자, 그럼 넣어보자. g에다가 1 넣어봐. 자, 여기다 1 넣어보자. 1 넣으면 그냥 a 더하기 b거든? 얘 0이라는 소리야. 자, g에다가 마일 넣어봐. 아,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거든요. 근데 걔도 0이면 결국 두 조건은 같은 조건을 말하는 거야. 아, 어떻게 풀지? a, b를 구하고 싶은데 a, b를 못 구하네? 왜냐면 우리 답 내려면 뭐 해야 돼? f랑 g를 더한 거를 x 플러스 a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니까 a,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좀만 잘 생각해봐. 지금 a 더하기 b가 0이잖아. 다시 한번 써볼게. 물어보는 게 fx랑 gx를 더한 거를 누구로 나누라 그랬어? x 더하기 a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뭐 안 잡아놨죠 우리? qx가 될 거고 여기서의 나머지를 찾아라 이 소리야. 근데 얘가 얼마예요 지금? 0이지. 그럼 이거 그냥 없다 셈 쳐도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럼 결국 나누는 식이 누군 거냐면 x야? 그럼 우리 여기다 자연스레 얼마 넣어요 주로? 0을 넣죠. 그럼 f0에다가 더하기 g에다가 0 넣은 거는 얘 사라지고 나머지입니다. 해서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우리 못 구했거든요. 대신 이 값은 구할 수 있어. 왜? f에 0 넣어봐. 마이너스 1이야. g에다가 0 넣어봐. 0이야. 얘 1이야.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온다고. gx 우리 구했어?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일부러 설계를 해놓은 거니까 뭔가 안 풀렸어.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물어보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내가 뭐 잘못했나? 하다 보면은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속으면 안 되고요. 10번으로 갈게요. 자, 10번으로 한번 가보자. 10번. 자, 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번 보니까 두 실수 A, B. 자, B는 양수래. B는 양수. 자, 이랬을 때 복소수 Z는요. 복소수 Z는 A-2i를 전체 제곱한 건가 봐. 더하기 BI가 된대요. 자, 이런 복소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이것 좀 얘기 좀 하자 얘들아. 얘네 무슨 수라는 게 지금 중요해? 실수라는 거. 복소수 문제인데 수의 조건은 당연히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 실수라는 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자, 이때 A 풀 B를 구해라 라고 한 거야. 가조건. 너무나도 많이 본 거다.
z를 제곱한 게 음수래.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z는 무슨 수? 순허수다, 순허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순허수다. 알겠어요? 까먹으시면 안 되고. 나 조건은 뭐야? 복소수 1 더하기 i의 z의 실수 부분이 3이래. 자, 일단 쓰자. 복소수 1 더하기 i의 z를 곱했대요. 얘가 실수 부분이 3 나오나 봐. 요 조건들을 가지고 어쨌든 A, B 찾으라는 거지.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 아닌가요? Z는 순허수다. 그럼 이거 마저 정리 좀 해보자. 잘 봐. 실수부랑 허수 부분으로 쪼개볼래? 이거 A 제곱하면 실수 부분에 해당되겠죠? 얘는 당연히 허수 부분. 그리고 이거 제곱하면은 몇 i가 생겨? 마이너스 4. 몇 i가 아니라 마이너스 4죠? 실수 부분 이걸로 끝이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 글씨 좀 잘 써봐. 마이너스 4a, i가 될 거고 뒤에는 플러스 b가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 얘가 순허수라는 게 뭐야? 요만큼이 얼마가 되라는 거예요? 얘가 0되란 소리야.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제곱 빼기 4는 얼마다? 0이다. 이거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a는 후보가 2개네? 풀마입니다. 근데 2개 중에 누군지는 모르잖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둘 다 해야죠.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둘 다 하는 거야 항상. 자, 그럼 봐봐. 얘도 마저 건드려 보자. 이거의 실수 부분 얘기하는데, 자, 지금 Z는 이미 여기 써놨죠. 얘 0이잖아. 어쨌든 이 순호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봐요. 그럼 허수 부분이 아니라 실수 부분 얘기하거든 지금. 그럼 잘 봐. Z는 순호수니까 이렇게 1한테 가면 얘는 무조건 허수 부분이 돼요. 걔가 아니라고. 우리가 관심 주는 건 얘라고. 왜? 얘도 지금 i로 묶여있고 얘도 i니까 걔네 곱하면 i제곱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걔가 실수로 바뀝니다. 즉 여기 나온 이 3이라는 숫자는요 누구예요? 그러면 얘한테 i 곱한 거지. 그럼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생기지. 그럼 뭐야? 4a 빼기 b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a가 2였을 때 풀어보자. a가 2면은 8 빼기 b가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3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b가 얼마가 되냐면 5가 됩니다. 문제에서 b는 양수라고 했어. 결격사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 오케이야. 근데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였다고 해봐요.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 빼기 b죠. 그게 얼마인 거냐면 3인 거야. 네?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답이 누구가 답인 거야? 5가 답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직 안 구했구나. 이렇게 b가 5고 a가 2니까 정답은 a 더하기 b가 7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다 볼 수 있겠네. 괜찮은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잘 정리해 놓고요. 자, 또 한 바닥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1번으로 갑시다. 11번 문제 또 읽어볼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 A, B에다 밑줄 치 자연수 A, B 밑줄.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최소값 찾아달라 라고 한 거야 지금. A, B는 자연수. 이거 줬어요 지금. 자, 보니까 얘들아 가조건 봐봐. 가조건에서 지금 루트에 마이너스 A랑 또 루트에 2B 빼기 7인가 봐. 자, 이걸 곱하면 이렇게 된대요. 여기 잘 봐야 된다 이거. 대충 보면 틀려요. 마 A 얘는 부호가 무조건 음수 아닌가요? 에? 왜요? A 자연수니까요. 얘 음수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라. 너네 이거 곱하면 루트를 합치는 거잖아요. 합칠 때 지금 요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A에 있던 그 마이너스를 얘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안 생기고 그냥 곱하기를 한 거야. 그럴 때가 뭐였어요? 둘 다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쓰는 거였고 그 외에는 안 쓰는 거라 그랬잖아. 안 쓰는 거에 해당한 거야. 근데 얘가 음수래. 그럼 얘 음수면 돼, 안 돼? 안 돼. 얘 양수인 거야. 이제 우리 이걸 찾아야 돼요. 양수라는 거. 그 말은 B는 누구보다는 커야 돼요? 2분의 7보다는 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등호 들어가도 돼요. 근데 뭐 자연수니까 이거 등호 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나조건으로 가볼까요? 자, 나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분자는 루트 B래. 근데 분모가요 루트에 5 빼기 A거든. 근데 걔가 루트를 합친 거죠. 합쳤더니 써있는 건 이제 그대로 쓴 거고요. 마이너스가 바깥에 붙었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 분모는 뭐구나? 얘는 음수구나 라는 걸 준 거죠. 왜? 분자는 양수니까. 우리 이거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바깥에 생긴다고 배웠잖아. 그럼 제가 음수라는 건 A는 얼마보다 커야 돼요? 5보다 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A랑 B의 부호란다. 범위를 구했네? 자, A 풀 B의 최소값 찾아달라 했네? 그럼 여기서 B의 최소 얼마야? 4겠죠? A의 최소 얼마예요? 자연수면 6이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더해주면 되겠다. 10이다. 혹시라도 여기 왜 등호 안 써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분모니까 0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긴 괜찮아. 근데 여긴 안 된다고. 분모라서. 알겠지?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 12번으로 또 가볼까요? 12번. 자, 12번 바로 갈게. 자, 지금 fx가 지금 뭐야? fx가 2차식인가 봐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가 봐. 자, 이러한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x에 대한 방정식. 자, 이때 f에 들어간 게 좀 그래요. 그죠? ax 풀 b인가 봐요. 걔는 지금 cx 빼기 4래. 얘들아, 너네가 이거를 문제를 참 이게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뭐로 제시했어요 지금? 얘 앞에 뭐라는 무슨 말이 써 있어? 방정식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를 방정식 관점으로도 나중에 관찰을 할 거란 소리야. 알겠지? 방정식이야 이거는. 자, 근데 이제 단 볼게요. 단. 어쨌든 구하라고 한 거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고 A, B, C는 실수고 A는 0이 아니래. 확실하게 2차를 콱 박은 거고요. 가로 갈까요? 가 조건에 F에다가 뭐 넣었더니 마이너스 2i를 넣었더니 0이 됐대. 보자마자 옳다구나 해야죠. 왜 그래요? 왜? 이걸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늘 생각하고 있으면 좀 답답한 거야. 얘들아, F가 이거잖아. 걔한테 마이너스 2i를 넣었더니 0이 된다는 거는 마치 얘를 하나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텐데 그거의 한근이 얘란 소리야. 마이너스 2i. 그럼 바로 이제 뭘 찾아야 돼 너희는? A, B, C가 뭐지를 가야죠. 왜? A, B, C 지금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실수라고 돼 있지.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인데 한근이 마이너스 2i래. 그럼 반드시 다른 건 누구예요? 그냥 2i죠. 그럼 너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야? 지금 근이 누구라고? 2i랑 마이너스 2i라고. 그럼 근계수 관계 두 개 더해봐? 0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 얘를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ax 제곱에 1차는 없어야 돼. 그리고 두근의 곱 얼마야 지금? 곱하면 4죠. 그럼 여기 플러스 몇 a 들어가야 돼? 4a로 들어가야 근계수 관계를 했을 때가 4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결론이다. 결론이 뭐라는 거야? b는 얼마였고? 0이었고 c가 뭐였다는 거야? 4a였다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묻는 게 얘였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근데 지금 우리가 a를 못 구한 상태니까 나조건까지 보고 갑시다. 한 번에 가면 힘들 것 같고. 나조건 봐봐. 2차 방정식 fx 플러스 2x는 0 된대. 자, 이거는 두근의 합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마이너스 4가 됐으면 좋겠대. 봐봐. 우리 지금 fx 여기까지 썼잖아요. 근데 걔한테 갑자기 얘를 더해달래. 이렇게. 그리고 4a 이렇게 뒤에다 붙일게. 내림차순으로. 그럼 여기서의 두근에 합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그 합이 마이너스 4래요. 근계수 관계는 그게 뭔데? 마이너스 a분의 2겠지 뭐. 그럼 여기서 우리 a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2분의 1이군요. 그럼 c는 얼마군요? 2군요. 이렇게 ac를 구할 수 있네? 자, 그럼 이제 이거 다시 관찰해보자. 자, 여기서 우리는 f의 a 자리에 2분의 1 넣으시면 되고 b 자리에는 아까 얼마였어? 0 대입하면 돼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요? 2분의 1x라고 나오겠죠. 걔는 c가 지금 2였지. 2x 빼기 4입니다. 라는 이 방정식을 관찰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f한테 2분의 1x 낼 건데 f를 한 번만 정리하고 갈까? 지금 우리 fx가 아까 얘였잖아요. 요만큼. 그래서 여기다 다시 쓸게. 지금 fx는 2분의 1x 제곱에다가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요 모양의 2분의 1x를 넣자는 거야. x 대신에. 아유 귀찮아라. 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헷갈리면 얘들아 이렇게 복잡할 때는 다 일일이 쓰세요. 요거에다가 더하기 2까지가 좌변, 우변은 2x-4. 우리 여기서 뭐 찾아야 돼? 두 근의 합을 찾아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근의 합. 자, 그럼 봐봐. 양변에 여기서 4분의 1x 제곱되면서 8분의 1이 생겨요? 양변에 8 곱합시다. 그럼 x 제곱에다가 더하기 얘한테 8 곱하면 얼마니? 16이죠. 8 곱해 16. x에다가 더 마이너스 뭐야? 32가 되겠다. 싹 넘기면 x 제곱에 마이너스 16x에 더하기 48 되죠? 능제곱. 자, 여기서의 두 근의 합. 뭐 중근 아니니까 두 근의 합은 16이다. 그냥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지금 내가 마지막에 중근이 아니니까 이런 말 왜 붙였냐면 여기서 좀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너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잖아요. 너희 만약 이런 방정식이 있었다 쳐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의 합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너네 뭐라고 대답해? 4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거 실제로 풀어볼래? 무슨 근이 나와버려요? 중근 나오죠. 여기서 두 근의 합이 4입니다라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근데 너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는요. 무조건 중근을 두 개로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2 더하기 2라서 왜냐면 제곱되어 있으니까 근이 x 빼기 2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여서 4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잖아요. 그럼 그 말이 붙어버리면 그냥 실근의 합을 구해라 이 말과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라 이 말은요 다른 말이라고. 그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서로 다른 근의 합을 구해라 그럼 그냥 2밖에 없으니까 2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얘 중근은 아니니까 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중근이었으면 너희가 그냥 그 중근 하나만 답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중근 아니잖아.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알겠죠? 이런 디테일을 알고 계셔야 돼. 알았죠? 왜? 이거는 고1 때보다 고2, 고3 때 더 중요해요. 그때 뭐 해요 이제? 3차, 4차식을 다룰 거야. 그럼 거기서 중근 나와 안 나와? 나와. 3중근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오죠. 그럼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또 해야겠지. 거기서 또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미리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중근은 무조건 근계수 관계에서 두 개로 인정이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으로 갑시다. 바로 갈게요. 13번. 얘들아, 또 문제 보자. 양수 K래요. 양수 K. 양수 K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인가 봐. 는 0이다. 자, 이거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자, 이때 I 곱하기 으악 이상해요. 잘 봐. 한번 쓸게요. I 곱하기 아우 복잡해. 루트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루트에 알파, 루트에 베타, 그 다음에 빼기 루트에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곱하기 뭐가 이렇게 복잡해? 베타분의 알파. 자, 얘가 K인가 봐. 복잡하기도 줬어요. 자, 이래놓고 Z는 또 뭐야? 아, 그건 나중에 적을게요. 너무 기니까. 얘부터 좀 일단락 하고 갑시다. 얘들아, 지금 양수 K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더해. 그럼 그건 K죠. 알파랑 베타를 곱해요. 마이너스 K제곱이죠. 얘는 음수 확정이고요. 얘는 양수 확정. 아, 두 근의 합은 양수, 두 근의 곱은 음수. 그럼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는 서로 두 근의 부호가 다르구나. 그럼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지. 임의로 잡아도 되고 밑에서 잡아도 상관이 없으면 잡아도 되는 거야. 잘 봐. 얘 지금 음수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네. 그럼 얘 지금 양수입니다. 자, 얘 뭐예요?
안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음수겠지. 그럼 얘를 음수라고 할까 그냥? 얘가 음수면 얘 뭐겠어? 양수겠죠. 얘네들 곱해봐. 그럼 너네 이거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합치면 마이너스 생기지만 얘는 지금 음수고요. 얘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럼 이거 합칠 때는 그냥 합쳐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을 분모가 얘가 된 거야. 근데 이거 분모가 지금 안에 있는 게 음수네? 알파 베타 곱하면 음수니까. 근데 얘는 양수네? 나누기네? 그럼 이거 루트 합칠 때 마이너스가 바깥에 생겨야 돼요. 그럼 너희가 이거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i 써놓고 루트를 합치라고. 그럼 알파 베타 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쓰는 건데 분모는 음수였고 분자는 양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바깥에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얘네가 약분이 되면서 알파 베타 약분 해봐. 그럼 마이너스 1만 딱 남는 거지. 얘가 i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i 얘네끼리 곱하면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i 제곱 1인 거야. 얘네가 1이에요. 앞에 게. 알겠죠? 그럼 이제 얘네 처리해야죠. 얘 봐봐. 얘 무슨 수? 음수. 왜? 알파랑 베타랑 부호반대니까. 얘도 무슨 수? 음수. 그러면 얘네를 곱했다? 마이너스가 바깥에 생겨야 돼.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걔가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합치자 얘네. 그럼 얘네 합쳐주면은 알파랑 사라지고 베타랑 사라져서 1만 남아요. 결론이 뭐야? 앞에 것도 1, 뒤에 것도 1. 그러니까 이 작업을 너네가 잘해야 돼. K가 2였던 거야. 그럼 K가 2면 그 K가 2인 거를 가지고 뭐 해달래? Z는 또 새롭게 뭐가 정의가 됐네? 요만큼 지우고 한번 가볼게요. 자, Z는 뭐라고 돼 있어요? 1 더하기 i분의 분자가 K가 2니까 2 더하기 4i가 되겠죠? 너네 이거 분모에 실수할 거지. 그럼 분모 얼마 돼? 켤레수 곱하면 2가 되잖아요. 그거 약분하면은 1 플러스 2i가 될 거야. 이 분자에 있는 게. 그리고 얘의 켤레수를 분자한테도 곱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한번 써볼까요? 실수 부분 먼저 합시다. 1에다가 이거 해주면은 마이너스 2의 i제곱이라서 3 나옵니다. 실수 부분. 그 다음 허수 부분은 2i랑 마이너스 i니까 더하기 i인 거야. 그러니까 Z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Z는 3 더하기 i. 근데 물어보는 게 뭐야 지금? 복잡하잖아. 지금 Z 세제곱에 마이너스 7Z 제곱에 그 다음 더하기 15Z 마이너스 7인가 봐. 야 이거 어떻게 해? 대입하는 게 아니죠. 뭐 할 거냐면 여기서 너네 이런 거 했잖아. 3을 넘겨요. 그럼 Z 빼기 3 걔가 i인 거지. 여기서 양변제곱 하자 했었죠. 이 양변제곱 하면은 Z 제곱 마이너스 6Z 더하기 9는 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다. 가 돼서 Z 제곱 마이너스 6Z 더하기 10 얘가 얼마다? 0이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얘 찾으려면 그냥 제일 깔끔한 건 뭐 해버리면 되냐면 직접 나눠주자. 나누기 Z 제곱에 마이너스 6Z 더하기 10 이거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Z 써. 그럼 Z 곱하면은 Z 세제곱에 마이너스 6Z 제곱에다가 더하기 10Z 나올 거고 뺍시다. 빼면은 여기 마이너스 Z 제곱 여기 빼주면은 더하기 5Z 그리고 여기 그대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7인 거지. 그럼 여기 또 뭘 써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써야죠. Z 제곱 마이너스 Z 제곱 그 다음 더하기 6Z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들어가면 되고요. 또 빼요. 그럼 사라지고 얘네 빼주면 뭐야? 마이너스 Z에다가 얘네 해주면은 더하기 3 나오겠다. 그럼 결론이 뭐냐? 얘를 실제로 너희가 얘로 다항식으로 나눴다는 거니까 묶었다는 거는 목자리에 제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나머지 자리에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마이너스 Z 더하기 3. 근데 얘 지금 얼마라고요? 얘 0이지. 그럼 사라지잖아.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Z 더하기 3을 우리는 구하는 거고 Z 빼기 3이 i면 그거의 반대 부호니까 얘는 마이너스 i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다. 자, 그래서 또 한 바닥 좀 지우고 14번부터 마저 갈게요. 자, 바로 14번 갑시다. 자, 14번을 보니까 많이 하던 주제예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x가 2까지 갈 거고 자, 이때
함수 fx가 제시가 돼 있는데 우리한테 좋은 상황은 아니야. 왜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ax라고 해가지고 축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래. 자, 근데 이 함수의 최소값이 6이 된대요. 자, 최소값이 6인가 봐. 그랬을 때 최대를 m이라 한다. 자, 이게 최대값. 그래서 m과 a를 좀 더해봐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빨리 체념하시고 뭐 해야 돼? 귀찮아도 빨리 케이스 분류해야죠. 자, 헷갈리면 그림 그려놓고 가세요. 잘 봐. 얘 지금 축이 누구야? 축이 x는 a죠. 그럼 이 축을 기준으로 문제에서 제시한 저 구간 있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저 구간에 대해서 만약 그 구간 전체가 이렇게 다 왼쪽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제일 낮은 건 2에서 생기겠지. 자, 이번에는 저 구간이 A를 끼고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제일 낮은 거는 축에서 나오겠지. 마지막으로 이 구간이 아예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고 해봐. 3이 왜 나왔어? 그러면은 제일 낮은 거는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각각을 파악을 했으면 이쁘게 잘 써야 돼요. 쓰다가 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 잘 봐. 첫 번째. 왼쪽부터 쓸게요. 자, A는 2보다 어디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죠. 자, 등호는 여기다 붙일게. 왜? 자, 2가 A에 딱 왔다 쳐봐요. 그래도 어쨌든 2에서 최소가 나오는 건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 때는 F에다가 2는 게 6인 거야. 그럼 2 넣어볼래요? 2 들어가면 뭔데 이거? 마이너스 8A에다가 여기 2 들어가니까 4잖아. 그럼 더하기 7이지. 걔네가 6이 된다라는 걸 푸는 거야. 그래서 넘기면은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A가 얼마가 돼요? 8분의 1 나온다. 근데 요 범위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야지.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대요.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냥 더 볼 것도 없어. 탈락.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할게. 자, 그럼 똑같아요. 여기 등호 썼었잖아. 2를. 여기 이제 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왜 붙여? 요 왼쪽 끝인가요? 왼쪽 끝이 A가 돼도 어쨌든 꼭지점에서 최소를 찍는 거는 똑같지. 그래서 상관이 없어. 자, 그럼 이때는 최소값이 FA잖아요. A 한번 넣어봅시다. 자, A 들어가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A제곱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4A, 그리고 더하기 3까지 이렇게 들어가겠네. 이게 최소인데 걔가 지금 6이래요. 그럼 여기서 다 넘어올까요? 이번에는? 그럼 A제곱 더하기 4A 넘어오면 더하기 3이죠. 자, 이거 인수분해 생략할게. A는 그럼 누구누구 나와? 마일 또는 마3 나오겠네? 좀 두 개 중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1이죠. 이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 가지고 너네가 뭐 해야 돼? 최대값 찾아야 돼. 자, 최대값은 자, 노란색 구간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나올 때도 있고 2에서 나올 때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A를 특정 지었지. 마이너스 1. 잘 봐. 그림 다시 그려볼게. 지금 A가 축인데 걔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구간 마2부터 2는요. 이렇게 끊어지겠지. 마2는 좀 가까이 있겠고 2는 좀 멀리 있겠지. 그럼 요 범위 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오른쪽 끝이죠. 얘가 우리가 찾던 최대. 2 넣으세요. 근데 얘들아, 아까 우리 2 넣었다? 얘다 얘. 그래서 요 모양에다가 A 자리에 마1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 15가 나온다. 아, 6이라며 이건 첫 번째 거에서 6이 됐다는 거고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여기다 2 넣어봐. 그 모양은 똑같을 거 아니야. 걔가 지금 실제로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넣어보니까 15가 된 거고요. 얘까지 더해주면 얼마가 나와? 여기서 답이 14가 되겠다. 근데 아직 우리 하나 안 했지? 그것까지 해보자. 조금 치사하지만 여기다 할게. 세 번째. 그러면은 A가 마이보다 작을 때야. 그럼 그때는 마이너스일 때가 제일 작죠.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2 좀 넣어볼게. 자, 마이 넣어볼까요?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얘랑 둘이 사라지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7 나오거든요. 근데 걔가 6이랑 같아질 수가 있나? 말이 안 돼요. 최소값이 지금 6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걸로 7이 돼버리네? 모순. 그래서 안 된다. 자, 막상 해보니까 얘들아 케이스 분류는 많았지만 생각보다 짧죠? 알겠어요? 그냥 그 고민할 시간에 빨리 하는 거야. 알겠지? 시험에 나오면 어쩔 수 없어.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갑시다.
자, 15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봅시다. 두 유리수 밑줄. 야, 이런 조건 나오면 당연히 의심해야죠. 유리수 왜 줬지? 맞아? 의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fx가 뭐래요? ab는 유리수고요. fx가 x제곱에 더하기 ax 빼기 3 들어간대요. 자, 이 그래프랑 1차 함수, 자, gx는 2x 플러스 b인가봐요? 자, 얘네 둘이 두 점 a, b에서 만난대. 그리고 a의 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래. 야, 너네 이거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제대로 모르지. 근데 몇 번 만난대? 2번 만난대지. 그럼 대충 그리면 되지 않겠어? 그냥 그려. 이걸 f라고 했다 쳐봐. 그럼 g는 2번 만나기 그냥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나쁘지 않잖아, 그지?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하라고 한 거지 지금. 여기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이때 이 a의 좌표, x좌표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줬어. 그럼 느낌 바로 와야죠. 뭐가 와야 돼? 너네 이거 교점 찾는다는 관점으로는 연립하지. 연립을 해버리면은 2차 방정식이지. 근데 모든 개수가 뭐야? 유리수지. 근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네? 또 다른 근은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켤레수가 돼야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체크 잘하라고 한 거고요. 근데 hx라는 함수가 너희들한테는 좀 생소했을 것 같아요. 걔가 누구냐면은 fx래. 혹은 gx래. 언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f를 쓰래. 그 다음 fx랑 gx 중에 gx가 더 작으면 gx를 쓰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너희 이거 한번 위아래 판단 좀 해볼게요. 자, a라는 점이죠. 여기가 a의 왼쪽은요 2차 함수가 위야, 1차 함수가 위야. 2차 함수가 위에 있죠. a랑 b 사이는요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요, 1차 함수가 위에 있어요. 1차 함수가 위에 있죠. b보다 오른쪽은요 2차 함수가 위에 있습니까? 1차 함수가 위에 있습니까? 2차 함수죠. 판단할 수 있지. 잘 봐. f랑 g 중에 만약 f가 더 작다고 해봐. 그럼 저기서는 밑에 있을 때 말하는 거야. 그러면 fx를 쓰는 함수가 h라는 거예요. 잘 봐요. 너희 이 구간 중에서 f, 즉 2차 함수가 확실하게 더 아래에 있는 게 어디냐면은 얘네 둘의 사이죠. 요 구간 내에서는 얘가 뜻하는 게 뭐라고요? 이 구간을 말하는 거야. f가 더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h라는 함수는 fx랑 똑같대. f가 얘잖아. yes란 소리예요. 이거를 파악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얘는 뭐야? 설명서가 여기 나와 있잖아. f랑 g 중에 g가 더 작은 거. 그럼 여기 그림 봐봐. g가 더 밑에 있는 게 어디예요? a의 왼쪽과 b의 오른쪽이지. 거기서는 h는 g랑 똑같대. g가 지금 누구야?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요 사이드 구간에서는 g랑 똑같은 함수가 h라는 거예요. 즉 이 노란색이 누구다? h 함수였다 라는 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요것도 경험을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뭐지 싶어요. 그죠? 근데 막상 해석을 해보면 그냥 눈으로 보고 아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잘 보면 되겠네? 한번 경험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대로만 해석할 줄 알면 되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했다고? hx랑 는 t 이거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래. 실근 개수가 3개가 되어달라고 한 거야. 그러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범위를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겠다. 잘 봐. 너희는 방정식이잖아. 이거 지금 거기에 또 써있죠. 방정식 hx는 t. 요 방정식은요 일단 x에 대한 방정식인 거야. 항상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마치 이런 거 아닐까? y는 hx라는 함수랑 y는 t라는 함수의 교점 찾으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너네 y는 1이 뭐였지?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은 그냥 1 이렇게 쓴 걸 y는 1이라고 쓰지. 쫄지마. y는 t는 뭐야 그러면? t가 누군지는 몰라도 t 이렇게 가는 게 뭐겠어요? y는 t겠죠. x축에 평행하게 갖다 그은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노란색이잖아. h가 걔랑 얘인데 이 t는 정해졌니 안 정해졌니 지금?
안 정해졌어. 미지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잘 봐. 그 t가 만약 1이었으면 1에 찍혀 있겠지. 2였으면 2로 올라갔겠지. 3이었으면 3에 있겠지. 왔다 갔다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너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다 갖다 그어봐. 몇 번 만나요? 한 번 만나죠. 그럼 올라가다 내려가는 건 계속 한 번이고, 올라가다 보면 최초로 뭐 하니? 여기서 t가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계속 2번 만나요. 근데 그거보다 올라가는 순간 몇 번을 찍어? 몇 번 만나 둘이? 3번 만나는 거 보이죠? 눈으로. 맞아요? 어디까지 3번 만나요? 그 경계가 딱 요 A에서의 점이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의 경계는 꼭지점을 지날 때가 되겠다. 이렇게 두 빨간색 사이에 t가 존재하면 3번 만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그 t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요 값이랑 요 값의 y좌표가 필요한 거야. 그럼 너희 요거 y좌표 구하려면 뭐 해? 이거에 꼭지점을 알아야죠. 이거 좌표 구할 거면 뭐 할 거야? 얘를 대입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숫자들이 굉장히 어떠냐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얘는 지울게요. 이 문제 어려워요. 잘 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얘네 연립부터 해. 자, fx랑 gx랑 똑같다는 연립을 해보면 x제곱에 더하기 a 빼기 2에 괄호 닫고 x 써주시고, 그리고 b 넘어가면 마비 빼기 3 돼요. 는제로. 자, 이 방정식에 지금 두 근이 나와 있잖아. 2-루트3이랑 2 더하기 루트 3이래. 왜냐면 f랑 g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갈까? 근계수 관계? 얘들아, 두 근의 합은 얘지. 그게 실제로 더해봐 4야. 그래서 여기서 a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a 구한 거고요. 두 근의 곱을 한번 해볼까요? 그게 마비 빼기 3이거든요. 실제로 곱해볼래? 얼마야? 1이지. 그래서 a가 아니지, b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겠군. 아니구나. 마이너스 4가 돼야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확인할까요? 자, 불안해가지고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고 b가 마이너스 4 나왔고 잘 구했고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요 값들 찾는 거였어.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쓰자. 자, 이 fx는요, x제곱에 a 자리가 지금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2였죠. 얘들아, 그럼 이거 축 누구야? x는 1이지. 1 넣으세요. 1 넣어볼래? 함수에다가? 넣어보니까 얼마 나와? 얘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다음 얘는 뭐야? 얘는 요거를 함수에 넣으면 돼. 그럼 또 멍청하게 여기다 멍청하다 해서 미안하고요. 얘를요 2차에다 넣으면 조금 힘들잖아. 우리 항상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어차피 얘네 만난 점이다 보니까 여기다 넣어도 돼. 알겠지? 그럼 gx가 지금 뭐냐면 b가 아까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g에다가 누구 넣자고요? 얘 넣자고. 2 더하기 루트 3. 그래서 들어가면은 얘 2배 해봐. 4 플러스 2루트 3에서 4 뺐으니까 얘가 2루트 3인 거야. 그래서 요 위의 값이 얼마다? 2루트 3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한 t의 범위가 누구랑 누구 사이인 거예요? 마이너스 4보단 크셔야 되고 2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고. 등호는 안 된다. 왜? 등호면 2개씩 밖에 안 만나요. 우린 지금 3개 만나는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얘네들 양끝을 제곱해서 더해달래. 얘 제곱하면 얼마야? 16. 얘 제곱하면 얼마야? 12.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볼 수 있겠다. 괜찮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16번으로 갈게요. 한 바닥 지우고 갑시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16번 봅시다. 보니까 최고차 계수가 1과 마이너스 1인 두 2차 함수. 자, f는요, 그러면 순서대로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 g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일 거야. 그래서 fg 잡아놓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조건을 봐봐. 가조건에서 말한 게 f에다가 마일 넣으면은 뭐가 돼야 된대? 양수래요. 그 다음 나조건으로 갈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gx를 곱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에, 자, 뒤에 거는 좀 인수분해를 할게요. x 빼기 2랑 x 더하기 2가 되나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가 저 네 가지 인수 중에서 두 개를, g도 두 개를 겹치지 않게 가져가는 거지.
야, 그랬을 때 다 조건으로 갈게요. 지금 y는 mx, 요 직선이 두 2차 함수 y는 fx랑 y는 gx, 이 두 2차 함수와의 각각 접하도록 하는 m이 존재한대. 너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이거야. 얘는요, 특징이 뭐냐면 기울기 몰라, m. 대신 지나는 점은 무조건 원점이죠. 그럼 봐봐. 지금 F랑 G를 우리가 각각 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F부터 좀 선정을 해보자. 잘 봐. F는 일단 최고차계수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 보장되거든. 근데 만약에 F가 X제곱을 동시에 가져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GX는 얘네 두 개를 가져가면서 마이너스까지 가져갈 테니까, 여기가 0이면 마 2랑 그냥 2를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가져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가 원점이거든. 이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모르는 어떤 직선이 이 곡선 두 개한테 각각 접해야 돼요. 그럴 수가 있니? 얘를 지나면서 각각 접할 수는 없는 거지. 불가능해. 막 그거 봐, 이렇게. 어떻게 그것도 기울기 0인 거 빼고는 안 되는데 0인 거는 G한테는 또 안 접해. 그러니까 어떻게 갖다 그것도 접하게 만들 수가 없네? 패스. 또 해. 시행착오가 있어야 돼요. 잘 봐. 그럼 만약에 F가 이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X 하나에다가, 아니면 이거 두 개 가져간다 쳐봐. 그럼 또 G가 이걸 가져가니까 이거 뒤집은 모양 나오기 때문에 역할을 바뀐 거잖아. 똑같이 안 돼요. 안 해봐도 되고요. F가 X를 하나 가져가고 얘를 하나 가져갔다, 얘부터 할까? 얘를 가져갔다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2랑 0이거든? 이렇게 생기면 그 가운데 마일이 있어. 그럼 음수 나와요. 안 돼요. 그럼 F는 이제 결론이 뭐야? X 하나에 얘를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길 거냐면 F가 이렇게 생겨.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럼 G는 어떻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2를 지나고 0,0도 지나야 돼. 그럼 여기서 생긴 게, 잘 봐봐. 모르니까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기지 않겠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잘 봐봐. 지금 여기선 이 그림에서는 원점이 누구냐면 얘거든요. 지금 얘를 지나면서 F에도 G에도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그릴 수가 없네. 아, 뭐지? 다 안 되는 건가? 싶을 수가 있는데, 잘 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절만 잘 해주면 요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때 F가 얘들아 요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뭐야? F랑 G가 원점에서 서로 이렇게 접해 있잖아. 곡선끼리 이렇게 접해 있는 거야. 곡선끼리. 그러면 요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뭐가 있을 법해요? 어떤 직선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이 딱 저걸 말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너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자, 지금 fx는 식이 나왔거든. x제곱에 마이너스 2x야. 그 다음 gx도 식이 나왔거든. gx는 얘네 둘을 인수로 가지니까 요렇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전개해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거든? 그럼 얘네들한테 지금 mx라는 어떤 한 직선이 있어. 얘네를 이렇게 요렇게 연립을 각각 했을 때 각각에 들어간 저 연립방정식이 접한다는 건 얘들아 중근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너네는 이거 중근 가지게 하려면 넘겨볼래?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를 묶으면 m 더하기 2의 x 그리고 뒤에 상수항 없어요. 0이야. 이거 중근 가지려면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얘 뭐 되면 돼? 얘 사라지면 돼요. 왜? 상수항이 없다 보니까 얘도 없어져야 돼. 그래야 x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나와. 그럼 밑에도 똑같지 않겠니? 넘어가봐. 얘도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똑같이 m 플러스 2x 더하기 0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쨌든 사라지면 된다. 그래서 결론이 m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해달라고 한 게 f랑 g에 각각 얼마 넣어달래? m 넣어달래. 마2 넣어달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다 마이 넣어봐. 마이 넣어주면 4, 마이 들어가면 4, 더하면 8 나오고요. 여기다가 마이 넣어봐. 그러면 0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문제에 대한 답이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어렵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문제죠. 17번으로 갑시다. 근데 17번도 문제가 길어서 지우고 갈게요. 자, 이어서 17번으로 갑시다. 보시면은 최고차 계수가 모두 양수인 두 이차함수래. 자, 지금 fx도 gx도 일단 최고차 계수는 양수인가 봐. 그래서 그냥 한글로 쓸게요. 최고차 계수 양수다. 뭐 이런 거 좋고 2차 함수고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 보장된 함수인데 가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런 표현들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f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냐면 f의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f1은요 이 fx 위에 있는 함수값이지. 근데 이 fx의 함수값이 f1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 지금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하대. 근데 이 중에서 f의 함수값들 중에서 1의 함수값이 제일 작다는 소리야. 즉 뭐 준 거예요? 축을 준 겁니다. 축이 누구라는 거? x는 1이라는 걸 준 거지. 알겠니? 이게 보여야 되고요. 그럼 같은 이유로 gx에 대한 표현도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g는 지금 크거나 같대요. 누구보다?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보다 크거나 같대. 이것도 똑같아요. 볼록성은 아래로 볼록할 거고요. 축이 누구라는 거야? x는 2라는 거지. 자, 앞으로는 이거야. 지금 우리 이거 파악하려고 되게 많은 공간에 썼죠. 근데 이제 아니까 앞으로는 이거 나오면 그냥 축이 1이구나, 축이 마2구나 바로 가자고. 왜냐면 시험지도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공간을 많이 쓴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야. 알고 있는데 안 쓰는 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런 거 공부해 놓고 똑같은 표현 나오면은 축을 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둘 다 0 대입하면 0이 나온대. 그 말은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니까 0,0을 지난다는 소리야. 두 함수 모두. 일단 그렇대요. 자, 그럼 봐봐라. 0,0을 지난다는 건 얘 입장에선 0이 어딨냐면 더 왼쪽. 그럼 이 왼쪽에 0이 있다 쳐봐. 그럼 그때 여기에 y값이 0이 된다는 거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0,0을 지나니까. 그럼 생각해봐. 얘가 0이면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얼마라는 게 보장되냐면 2겠죠. 이거 알 수 있고 g도 똑같아. g는 지금 x는 마이너스 2가 축인데 0은 얘보다 어디 있냐면 훨씬 오른쪽에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서가 0이면 얘가 0,0이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0, 여기는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랬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fx 식을 좀 잡아볼까 얘들아? 그럼 봐봐. fx를 최고차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잡고요. 최고차 계수를 절편 아니까 절편 가지고 써볼게. x랑 x 빼기 2 x랑 x 빼기 2 요렇게 fx 식 잡을 수 있겠다. 마찬가지로 gx도 0이랑 마이너스 4니까요. 이번엔 최고차 계수 b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x에다가 x 더하기 4라고 잡았을 수 있겠죠. 이렇게 f랑 g가 나온다. 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 잡았고요. 가조건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되게 많은 정보 나왔지? 이걸 스스로 이제 해야 돼. 문제 풀 때. 나조건으로 갈게요. 두 방정식 fx 더하기 8은 0, gx 더하기 8은 0 중 한 개는 무조건 중근, 다른 하나는 허근을 가져달래. 그럼 이거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자. 자, 다시 뭐라고요? fx는 마이너스 8로 생각을 할게요. 얘는 얘랑 또 누구야? gx는 마이너스 8이래. 그럼 얘네 둘에 대해서 하나는 중근 같고 하나는 허근을 가져라 이 소리죠. 그럼 잘 봐봐.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 한 개는 중근을 가지라는 게 결국 뭐냐면 접하라는 거야. 누구랑 누가? 마이너스 8이라는 선이랑 두 함수 중에 하나랑. 또 하나는 뭐 하라는 거야? 만나지 말라는 거죠. 왜? 허근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두 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F 쪽에서 중근이 나온다 해볼게. 그럼 G에서는 만나면 안 된다.
자, 그럼 F는 중근 갖는다는 건 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그냥 표현 좀 맞추고다. G는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저 그림에서 이제 약식으로 좀 그려볼게.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F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8이랑 딱 접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결국 최소값이 얼마가 되라는 거야? 마이너스 8을 찍으라는 거죠. 요 값이. 그럼 얘 누군데 지금? x는 1이었지. 그럼 f에다가 1 좀 넣어볼래요? 1 대입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a 나오나? 그럼 그게 마이너스 8일 때가 되는 거니까 이때 a 값이 얼마야? 8이다. 요거 하나 잡아줄 수 있을 거고. 자, 두 번째는 뭐야? 이번에는 gx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얘는요, 마이너스 8이라는 선이랑 안 만나야 돼. 이렇게. 그래야 허근을 갖는 거지. 자,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는 판단 기준이 누구냐면은 요 꼭지점이죠. 마이너스 2 좀 넣어볼래요? 어디다가? g에다가. 그럼 마이 넣어주면 여기는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b가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b야.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8보다 뭐 하면 되니? 크면 되겠지. 그래야 안 만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b의 범위를 구해볼까? b는 그럼 누구보다 작다고 나와? 2보다는 작다라고 나오겠죠. 이거 일단 깔아놓고 가는 거야. 자, 근데 아직 안 끝난 게 다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다조건에서 f에다가 1 넣은 거랑 g에다가 마이 넣은 거는 절대값 씌우면 7 나오고요. f에다가 1 넣은 거랑 g에다가 1 넣은 거는 0보다 크대. 그럼 그것까지 한번 만족을 시켜보자. 자, 그럼 이 케이스에서 1번 계속 갈게요.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지금 절대값에 f의 1이랑 마이너스 g의 마이를 해줘야 돼요. 얘네가 하필 누구냐면은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얼마야? 이 마이너스 8이죠. 꼭지점이니까. 얘는 뭐예요? 꼭지점이니까 마이너스 4b입니다. 얘네를 더해달라고 한 거면 어쨌든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걸 우리 풀 거냐면은 7이 되는 걸 풀 거야. 그럼 봐봐.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랑 해주면 4b죠. 4b. 그리고 빼기 8이야. 이게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인데 걔네가 절대값 받으면 7 나온다는 건 얘들아 풀마 7 되라 이 소리야. 그럼 넘겨볼래? 그럼 b값이 8 넘어가면 하나는 15가 될 거고 하나는 1이 돼요. 4분의 1 또는 4분의 15야. 두 개 중에 요 범위 2보다 작다는 걸 만족하는 범위는 얘겠지. 일단 다조건에서 한 가지를 만족하는 건 일단 b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4분의 1입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있죠. f에다가 얼마 넣은 거? 1 넣은 거랑 g에다가 얼마 넣은 거? 1을 넣은 게 0보다 커야 돼. 그럼 진짜로 그런지 확인을 해보자. 그럼 f1은 지금 우리가 구한 마8이죠. 지금 설정상 얘 마이너스 8. 그럼 g에다가도 1 좀 넣어봐. g에다가 1을 넣으라는 건 여기다 1 넣자는 거지. 그럼 5b 되거든요. 5b. 그럼 얘한테 몇 배? 5배. 그럼 4분의 5가 되는데 얘네를 더해도 여전히 음수의 파워가 너무 세요. 음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모순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뭐 한 거야? 쓸데없는 짓 한 거다. 근데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쓸데없는 것도. 알겠지?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f가 허근을 갖고요. 이번엔 g가 중근을 갖는 경우로 넘어가 보자. 그럼 또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x축 해놓고 잘 봐. 지금 여기서 f는요 이렇게 생겼을 때 아까랑 똑같아. 얘가 축인데 이 값이 지금 얘들아 f에다가 1 좀 넣어보자고. 1 넣어봐요 여기다가.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a라고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a예요. 근데 걔가 마이너스 8보다 뭐 해야 돼? 더 커야 돼. 그래야 안 만나니까 허근 나온다고. 여기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럼 gx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또 그려요. 이렇게 gx. 얜 축이 누구니? 얜 축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8이랑 뭐 해야 돼? 접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또 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 넣어보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4b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b가 뭐라는 거?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b값이 얼마다? 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b값이 나왔고요. 자, 이제 또 다조건으로 넘어갈게. 뭐 똑같이 하는 거지. 절대값에 f의 1에서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2를 할 건데 얘들아 f의 1이 뭔데? 얘 뭐야?
지금 마이너스 a잖아. 얘는 뭔데? 설정상 마이너스 8이죠. 이 안에 있는 게 마 a의 풀 8이야. 근데 절대값 내에서는 우리 맘대로 뭐 해도 돼요? 부등호 방향이란다. 마이너스 빼는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걔가 7이래. 그럼 우리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a 빼기 8이 또 풀마 7인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a는 15 또는 하나 뭐 나와요? 1인가? 이렇게 두 개 나오겠지. 그럼 두 개 중에 누군지는 뒤에서 결정될 거라고. 왜? 우리가 아직 하나 안 썼잖아요. 뭐 안 썼어요? f에다가 누구 넣은 거? 1을 넣은 거랑 g에다가 누구 넣은 거? 1을 넣은 게 0보다 뭐 하대요? 크대요. 얘까지 활용해야지. 자, f1이 누군데 그러면? 마이너스 a지. g1은 누구예요? g에다가 1 넣겠다는 거는 g에다 1 넣어볼까요? 1 대입하면 또 5b 나오네? 그럼 b가 지금 얼마야? 2잖아. 그럼 얘 10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결론. a는 뭐보다? 1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족을 해야 돼. 그럼 이 두 개 중에 누가 맞아? 1이 맞겠죠. 그럼 결론이 뭐냐? 따라서 얘는 지금 다 만족하거든. fx는요. a 값이 1일 때 저 첫 번째로 썼던 저 함수 쓰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 그 다음 gx는 뭐예요? b가 2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첫 번째로 썼던 저 함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2x 제곱에 그 다음 뭐니? 플러스 8x가 되겠다. 플러스 8x. 지금 문제에서는 f랑 g를 더한 것의 최대치수 찾는 거예요. 더합시다. 얘네 더해주면 y는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6x가 나올 거고, 이거 어디로 볼록하냐면 아래로 볼록하죠. 축이 누굽니까? x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마이너스 2부터고요. 어디까지냐면 1까지야. 1이 좀 더 멀겠네. 그럼 범위가 얘부터 시작해서 최저 찍고 올라가는 건데 여기가 가장 높고요. 여기가 가장 낮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 찾고 싶어? 1 넣어. 얼마야? 최대값? 9 나옵니다. 최소값 찾고 싶어? 마일 넣어요. 마일 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 3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최소를 더해 주시면은 정답이 얼마다? 6이다. 해서 정답은 3번. 뭐 이렇게 풀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어렵잖아요. 어려운 문제 맞고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가나다 조건 다 조금 버거워. 그죠? 근데 여기서 얻어가야 될 건 이거라고. 가조건. 저거 너무 중요하고 많이 나와요. 알겠죠? 저거는 대칭 축에 대한 거 주는 거고요. 나조건은 그냥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니까 허근이면 안 만난다, 중근이면 접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은 두 번 만난다, 이런 걸로 이제 그림 그려서 해결을 한 거지. 다조건은 그냥 그 상황에 맞는 계산을 그냥 한 거고. 알겠죠?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경험을 해보고서 맞닥뜨리는 거랑 경험을 안 하고서 내가 말하는 경험은 그냥 한 번 풀고 끝이 아니라 한 7, 8번 풀었을 때 나오는 그 느낌이랑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느낌 완전 다르니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